자, 원래 이제 2022년도 저탄소 녹물 관리 과제를 우리가 마무리를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과 우리 과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중간 성적을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과는 일단 농민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그 상시담수, 그러니까 물을 계속 주구장창 대시는 데 대한 결과는 가장 현미수량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도 가장 많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쌀품이라든지 남은 이제 식미 이 검증은 또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뭐 볼 필요도 없이 가장 낮습니다. 그 전문가적 입장에서 뭐 말씀드립니다. 전문가 아니라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녹물 관리 중에 중간 낙수를 4주간 하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상시 담수에 버금갈 정도로 꼴찌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간 중간 낙수를 한 것은 조금 무리다. 그 왜 무리냐면 여기 배수가 원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 같으면 4주간 이제 중간 낙수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토양에서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토성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토성보다 더 중요한 게 지하 수위거든요. 지하에서 수분이 없으면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 토양은 배수가 양호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우리가 확대 보고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이제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지구 온난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가 가장 농도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 질소 이런 거 빼고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 중에서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가장 문제인데 이 논에서는 메탄가스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탄가스 발생량을 보면 거의 중간 낙수 하나는 상시 담수는 전체적으로 거의 한 절반 이상 가스 그러니까 CH4 메탄가스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많이 시키고 있다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이 비어재배하지 마라 얘기까지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상시담수는 상당히 너무나 위험한 그 농법입니다. 그래서 중간낙수를 최소 2주 또는 배수에 따라서 3주 또는 4주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게 일단 이제 1차적으로 내리는 결론이고 그렇게 2주, 3주 중간낙수를 한 결과 현미수량 그리고 현미의 쌀 품위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완전미율이 이제 소비자분들은 눈으로 첫 번째 보기 때문에 가장 이게 높다. 그래서 완전미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상품 가치도 높다. 그리고 애초에 저희 설계한 그 해외 수출까지도 목표로 한 것은 완전미율 98%, 9%를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도정에 따른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미 수량이 높아야 되고 완전미 수량이 높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찍을 때는 채우면 안 돼. 그 유튜브 볼 때는 옆으로 해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 이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가 저희들이 농어촌개발공사 그러니까 어령 지사죠. 지사하고 이제 긴밀히 협력을 해서 좀 잘 되긴 했는데 중간에 물이 조금 우리가 상시담수는 실험이니까 거기에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불비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긴밀히 이제 접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는 토양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6번 필지 그러니까 2주간 이제 물 중간 낙수하고 약계대기죠. 약계대기가 유기물 함량이 지나치게 낮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나름대로 또 의미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그 유기물 함량을 다른 데하고 동일하게 맞추고 줘야 되고
가을에 이제 청채보리를 재배를 하실 거죠? 지금 파종을 하시면은 청보리를 하십니까? 청보리를 하시든 청채보리를 하시든 이제 이때 유기물을 충분히 투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생산량의 시대가 아니고 품질의 시대인데 실제 이제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양도 중요합니다. 근데 쓸데없는 양이 아니고 완전히 율이 높은 쌀을 지금 생산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느낀 거는 초반기 생육은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일단 유박은 잘 선택하신 것 같고, 후반기에 들어서 가시 무늬병, 이상마름병이라든지 CR, 세균성 배알마름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지금 분석 중에 있지만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량원소 결핍, 그리고 다른 미네랄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가 너무 양호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미량원소 성분들이 밑으로 이렇게 빠져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 50cm까지 뒤집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일단 전기 관리를 내년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3번 필지가 3번 필지죠? 3번 필지에 가시 무늬병이 많이 발생한 뒤쪽은 저희들이 실험하는 데는 다행히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뒤쪽은 이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물을 지금 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묽고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저 예치 작업을 한다든지 또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이게 같이 이물질이 쓸려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뚜껑이란다 그 필터를 막아버리거든요, 물고에. 그러니까 물을 뭐 우리 이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물을 넣으려고 해도 이게 막혀가지고 그거 끌어낸다고 상당히 애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말이 자동이지 뭐 사실은 수동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계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위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물질이 갈 때는 앞에서 뭔가 그릇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 관리하는 거에 관해서는 제가 유튜브를 앞에 찍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여기 의령군, 우리 경남, 뭐 전국을 넘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그 만약에 미량 원소가 부족하다, 후반기에 생육이 불량하고 특히 이상발암병이 원래 다발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이제 대안은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뭐 자주 공개를 해드리겠는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말하지 그냥 뭐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딱 놓고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원인과 결과 뭐 해석 그리고 대책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이고, 대표님께서 뭐 느끼신 거 또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과장님도 일단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끊고